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지난 1심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선 상당히 여유 있었던 그 윤미향 의원인데 2심 선고를 보고는 좀 표정이 물론 마스크 썼지만 굳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무죄가 유죄로 바뀐 횡령금도 있고 당시에는 1,718만 원만 횡령 인정이 됐는데 8천만 원 횡령이 됐다. 어떤 1심 재판부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는 1심이 문제가 많았고요. 아마 2심에서 이제 증거나 팩트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사실 문제나 양형은 안 다툽니다. 제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에서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1심 판결 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칭찬 릴레이를 펼쳤던 이분들은 침묵하면 안 돼요. 그때 이재명 대표 윤미향 의원한테 진짜 미안하다. 가짜뉴스로 그만큼 당한 나도 당신 의심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그때 우원식 대표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판사를 탄핵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때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감쌌던 분들 이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걸 저는 사필 기정의 판결 아닌가 이래 봅니다. 물론 뭐 상고를 했고 대법원 판단도 남았으니까 그것제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만 1심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성급한 거 아니었냐 이 말씀하신 것 같고 화면에도 좀 나오는데 그 전에요. 그러면 2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적했는지 그래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유인석 대변인님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위한 모금은 기부금인데 여기에 윤미향 의원 계좌로 모금한 약 1억 3천만 원 사용처는 장례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이상한 데 쓴 거다. 뭐 2심 재판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배임 횡령이 되겠죠. 기부금은 기부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금을 모금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에 전혀 다른 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의기억연대 그쪽 일에 썼다는 건데 결국 그런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오죽하면 검찰이 1심 때는 기소를 하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까지 적시를 했었죠. 예. 그런데도 벌금 1,500만 원이라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렸었는데 이번 2심에서는 그것을 낱낱이 밝혀서 합당한 그런 형량이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앞서 서종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보고 민주당 또 그 주변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호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미안하다고까지 했어요. 하나가 더 있죠. 돈봉투 사건 윤관석 의원 결국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관련한 경우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방어를 했습니까?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한 게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취임 첫 일성이었어요. 예. 이런 것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법적인 일들에 대한 실체가 뭐냐 국민들께서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앞서 서정욱 변호사와 유인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1심 때는 횡령 1,700만 원만 인정을 했고 근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내가 윤미향 의원을 오해했다라는 취지의 SNS 글과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혹은 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자기 편만 옳다는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저분들한테 누군가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은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보고 나서 그때 답하겠다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윤미향 의원 1심 결과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윤미향 의원 저 상관회가 빨리 하시고 그래서 전 그 21대 국회 임기 마치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것도 이미 늦었지만 그거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마 임기는 다 채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근데 이 와중에 잠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잠시 읽어보고 적당한 또 논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직인 정경심 전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이 된다. 예, 허가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 변호사님, 가석방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미리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가석방입니까? 형 집행정지가 있고 가석방이 있으면 아예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보통 이 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돼 있고 실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살면 가석방이 뭐 가능한 경우는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워낙 속보라서 제가 정확한 이유나 이거는 좀 판단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석방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뉴스타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보 속보는 이렇습니다.